심플 영어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벌써 7강째네요. 자, 우리 심플 영어의 원리, 자 보시죠. 심플 영어의 원리 27페이지, 심플 영어의 원리 상권 2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자, 우리는 그동안 이제 심플 영어를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거의 다 했어요. 어떤 준비 작업을 했느냐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자,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으로 구성되고요. 그러면 서술어와 목적을 합해서 다시 이제 서술어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 플러스 목적어. 자, 주어 플러스 서술어 플러스 목적어. 자, 요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어와 목적어가 합해서 다시 서술어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결국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제 주어를 이렇게 상징해 놓고 보면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우리 명사라고 그랬죠. 자,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가 됩니다. 또 스스로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 역시 주어라고 그랬습니다. 주어와 똑같이 명사예요. 굉장히 간단히 정리가 되었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 서술어, 목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을 갖다 문장의 성분 분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문장 성분,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이니까. 또 이렇게 문장 성분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성격을 우리는 품사라고 그랬죠. 단어들의 성격이나 성질을. 품사는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4개가 주요 항모됩니다. 즉 명사, 동사. 그럼 이것을 이제 꾸며주는 서술어, 부사 이렇게 됩니다. 이 형용사, 이것을 꾸며주는 형용사죠. 형용사. 그런데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명사의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묘사해 주는 거예요. 만약 형용사가 없다 그러면 너무 몸이 건조한 언어가 되겠죠. 아름다운 산, 이러면 앞에 있는 아름다운 산을 이렇게 묘사해 주지 않습니까? 산, 이러면 그냥 명사지만 아름다운 산, 이러면 아름다운 산을 이렇게 수식해 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걸 형용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모든 품사를 다 이렇게 묘사해 줄 수 있는데 모든 품사의 어떤 성질이나 강도를 갖다가 이렇게 한정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부사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사와 형용사는 수식어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주어와 명사와 동사는 이제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아시고 이제 하나하나 문장을 보면서 좀 익혀 나가면, 이때까지는 좀 공허하게 들리던 부분들도 이제 좀 자세하게 머릿속에 남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제 고동사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하기 전에 우리나라 말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말로, 자, 가다 그러잖아요. 가다. 자, 우리나라 말로 가다 그럽니다. 자, 가다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는 원형이라고 그러죠. 원형 동사라고 그럽니다. 원형 동사라고 그럽니다. 원형 동사, 가다. 동사 중에서 아주 처음의 원형, 본래의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의 모습,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죠. 원형.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영어에서는 root, 뿌리라고 합니다. 자, 원형 동사에는 잘 아시다시피 의미는 있어요. 가다라고는 의미는 있지만 여기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은 없어요. 자, 이 원형 동사가 간다 이렇게 돼보세요. 그럼 이거는 원형 동사가 아니라 이거는 현재 동사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처럼 간다는 말이니까 이걸 현재 동사라고 합니다. 달리 용어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을 표현한다고 해서 현재 시간이고, 자, 그 다음에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갔다. 그럼 이거는
과거 시간을 표시하니까 과거 동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기본 동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원형 동사가 있고요. 현재 동사가 있고 과거 동사가 있어요. 이걸 설명하려는 길에 장황한 거지 사실은 말이에요.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동사에는 가장 기본적인 원형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을 표현하는 현재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동사가 있어요. 과거 시간을 표현하는. 그러면 이제 영어의 단어는 어떻게 변할까요? 영어는 이제 go 그러면 이거 원형이라고 이제 하면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주잖아요. 그럼 이거 가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현재 동사를 만들면 현재 시간을 나타내주는 조동사 플러스 go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이 두고가 되고요. 두고가 되고 이 현재 시간 조동사가 자, 원형 동사에 흡수되는 바람에 그냥 go로서 쓴다는 말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여기에 이제 현재 동사예요. 그럼 과거 동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과거 시간을 나타내주는 조동사. 이 과거 시간 조동사라고 합니다. 과거 시간 조동사 플러스 자 원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did 보잖아요. 자, 이렇게 쓰는 것이 좋지만 좀 두 개니까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한 단어로 된 단어를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래 이걸 갖다가 이제 went라고 하죠. went 이게 갔다. 그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쓰는데 이제 한 단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한 거죠. went.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go와 went를 쓰지만 원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go와 went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현재 동사라고 그러고요. 이걸 과거 동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과거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자 원형에다가요. ing를 이렇게 결합시키면 going이 되잖아요. 요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요것은 요 ing를 붙인 동사 원형에다 ing 붙인다는 것은 이건 실행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실행. 그 실행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여기는 실행. 그러면 얘가 요까지는 말이에요. 기본 동사에 속하는 거예요. 요거는 기본 동사입니다. 근데 요 기본 동사의 원형에 이 ing 붙으면 이제 이거는 기본 동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준동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동사에서 나온 준동사라고 해서 우리가 동사 준동사라고 합니다. 동사에서 나온 준동사 해가지고 동사 준동사라고 해요. 뭐 이게 준동사긴 한데 이게 동사로부터 나왔다 해가지고 동사 준동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동사 준동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런 형식을 갖춘 것의 별명이 특별히 저에게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요거는 그냥 보통 명사라고 하면 얘는 고유명사로서 얘는 이제 보통 명사로서 동사 준동사고 얘는 그럼 뭘까? 얘 나름대로 이름을 정해주자 보면 지금 실행의 뜻을 나타내는 실행 동사 준동사인데 이 동사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온 것. 그래서 얘가 다 분사라고 합니다. 줄여서 동사 준동사는 줄여서 분사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실행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도 옛날부터 쭉 그렇게 배웠는데, 이걸 이제 현재분사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현재분사라고 하면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그 현재라는 뜻이 없어요. 이거는 실행을 나타내는 분사, 즉 실행을 나타내는 동사 준동사라는 거죠. 동사 준동사는 실행분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하는 걸 실행분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조각이라는 뜻으로서 동사 준동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사 준동사를. 그럼 요건 실제로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가고 있다. 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낼 뿐이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죠. 그녀는 going
그녀는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죠. 그녀는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A 플러스 B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단순 주어 플러스 단순 서술어. 여기 그 언제 가고 있냐?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she is going 하면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 is 플러스 자 단순 서술어 하면 이게 s 플러스 p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b 플러스 ing는 진행형이다 이런 말은 좀 안 맞습니다. 그게 없어도 이건 이 자체만 가지고도 실형의 뜻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충분히 단순 서술어가 되는데 특별히 시간을 부여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는 아마 지난 시간에서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가봐요. 그럼 가고자 하다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고자 하다. 가다가 아니고요. 이제 가고자 하다. 자, 가고자 하다. 의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건 의도예요. 의도. 가고자 하다. 그 다음에 우리 가야 하다. 이거는 의무 아니겠습니까? 또는 갈 예정이다. 예정이다. 그러면 이거는 예정 아니겠습니까? 예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간다, 갔다, 가고 있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가고, 갔고, 가고 있는 거. 이거는 실제로 사실인데 이것은 의도, 의무, 예정은 실제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관념이라고 그러죠. 단지 생각만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관념 중에서 이거는 의도를 나타내고 이건 의무를 나타내고 이건 예정을 나타내는 거죠.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지만 생각상으로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자 가고자 하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가고자 하다. 참 그 영국 사람들은 참 언어를 참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잘 발명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to 하면 이게 우리가 뭐 어디로 가다 어디로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 하나 기호로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하는 거죠. 써보냐. 자, to 플러스 동사 원형하면 to가 아니겠습니까? to고 여기에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갖다 부정사라고 그러거든요. 부정사. 근데 부정사가 아니라 정확히 부정분사예요. 왜냐 이게 동사에서 나왔잖아요. 동사에서 나왔으니 이건 동사준동사거든요. 동사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준동사의 다른 이름 분사란 말이에요. 부정분사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줄여서 그냥 부정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정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 들었다는 뜻일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 이건 아니다는 뜻이고요. 정은 정해졌다는 뜻이거든요. 한정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없다. 그야말로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무한하다. 이건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뭐가 무한하냐? 투고의 쓰임이 무한하다는 거죠. 실제로 영어 문장을 보면 대부분이 한두 개씩의 부정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느 문장에서나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부정사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해서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토플이라든지 토익심 같은 데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답을 가르쳐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 우리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기껏 안다는 게 부정사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좀 이상한 좀 기형계 문법만 우리가 준수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정사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일부분이고 아주 편백된 그 지식입니다. 자 다시 이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자 finite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끝을 내다는 뜻이죠. fin. fin은 finite 해가지고 좀 끝을 낸다는 뜻입니다. in을 쓰면 끝을 안 낸다, 무한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infinitive라고 부정사를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정분사는 줄여서 부정사라고 합니다.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죠? 이것도 동사, 준동사란 말이에요. 이것도 동사에서 나왔거든요. 동사에서 나온 준동사예요, 얘도.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준동사. 그 중에서도 동사에서 나왔다 해서 우리가 이거 동사 준동사라고 그러죠. 동사 준동사가 아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우리 쓰임을 알려고 하면, 아, 이건 동사에서 유래돼서 나온 준동사구나. 이렇게 알려고 하면, 우리 동사 준동사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가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 투고에 말이에요. 이런 뜻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지. 우선, 쉽게 하기 위해서 3개만 했는데, 보통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6개의 관념이 있어요. 보통 쓰이지 않는 것. 6관념이 있는데 차츰차츰 나올 거예요. 무슨 3개만 하면 해보죠. 그럼 투고에는 가고자 하다는 뜻이 들어있고요. 가야 하다는 뜻이 들어있고, 갈 예정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투고에는. 그럼 이게 준동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녀는 투고. 그러면 그녀는 가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녀는 가야 한다. 그죠? 그녀는 가야 한다. 자, 그녀는 going, 가고 있다. 그녀는 가고 있다. 그렇죠. 자, 그녀는 가고 있어요. 이건 그녀는 가야 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그녀 지금 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She is to go 이러면 되죠. 왜냐? 이게 준동사니까 준동사 앞에다가 시간을 나타내는 이거 비동사의 현재 변화행을 붙이게 되면 이거는 S 플러스 T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녀는 가야 한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실행문사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is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해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의도냐 의무냐 예정이냐는 것은 앞뒤의 문맥이라든지 상황으로 봐서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다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다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요. 이거는 실제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의도라든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관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관념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동사준동사예요. 동사준동사. 자, she went. 갔다. 그녀는 갔다. 이건 과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과거 시제로 갔단 말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사실이고 요것도 사실이죠. 지금 가고 있으니까. 요것만 관념이 되는 거죠. 그녀는 가야 한다. 가야 한다. 또는 갈 예정이다. 또는 가고자 한다. 이런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나라 말로 가버렸다. 이건 어떻게 할 거야? 가버렸다. 가버리고 없다. 그러니까 좀 풀이를 해보면 내가 지금 가고 없다. 그러니까 주어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행위를 마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갔다. 가는 행위를 마친 상태. 그리고 가버리고 없다. 가고 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가고 없다. 가고 없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고 없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전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일이 아니고 이전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의 일. 실행문사라고 하는 것은 기준 시점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이게 이전문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 시점 이전에 발생했던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럼요, 가고 없다는 말은, 자, 이전에 가고, 지금 기준 시점에서는 간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버리고 없다 이런 거죠. 가고 없다. 가고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요럴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이전문사예요. 이전문사. 이전의 뜻을 나타내주는 분사라는 뜻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과거분사라고 알았는데 사실은 과거분사라고 하면 이게 반밖에 안 됩니다. 과거분사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항상 현재라는 뜻이죠.
기준이 항상 현재일 때는 과거분사란 말이 맞지만 그럼 기준이 과거일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럼 그 이전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좀 어렵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전 분사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현재면 과거에 나타내는 것이고 기준 시점이 과거면 그 이전 시점 과거보다 더 빠른 과거 즉 성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 없다. 이때 이제 우리 이전 분사를 쓰는데 과거 다음에 우리 항상 사진에 보면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보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전 분사로서 어떤 뜻이 뭐냐? 이전에 발생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 없어요. 과거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과거 없어요. 그러면 she 그녀는 gone 과거 없어요. 이런 뜻이죠. 그녀는 과거 없어요. 그럼 언제? 지금 시점에서 과거 없으면 she is gone 그녀는 지금 시점에서 과거 없다 이 말이고요. 만약에 was 과거 변화형을 써봅시다. 그러면 was gone이라면 그녀는 그때 과거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과거 없었다. 그때 과거 일정 시점에서 과거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아까 전에 말한 자 실행분사하고요. 자 부정분사 즉 부정사하고요. 이전분사는 동사에서 나와준 준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동사준동사라고 그러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단순 수수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런 비동사 변형을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장 스스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준동사는 항상 단순 스스로가 되기도 하고 문장 스스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요, 요 이전문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합시다. 이전문사를 조금 더 알아보면 우리가 그동안 좀 막막하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전문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